예, 그러면 이 마지막 제가 맡았던 학생 진로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죠. 경인여자대학교 정철민 처장님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경인여자대학교 정철민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희가 2022년도에 진행했던 혁신 사업에서 학생 심리 상담센터에서 주로 했던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예, 뭐 많은 대학들이 이미 앞에서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저희도 데이터 기반을 한 학교 전체의 혁신 사업 틀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앉아서 계속 했는데, 사실 그런 틀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저희가 진행했던 이 심리 상담 프로그램, 마음 건강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우리 대학의 혁신 사업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우리 대학은 혁신의 방향을 어디로 가고 있느냐, 2000년도 들면서 4차 산업혁명, 다보스 포럼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교육의 변화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교육이 관심 가져야 되는 키워드 몇 가지가 우리 대학의 혁신 방향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서, 또 사회 변화에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맞춰서 뭔가를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을 하지 않은 형태로, 새로운 형태로 뭔가를 하도록 계속 요구하는 것이 사회의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라고 생각이 되어서 혁신의 방향을 크게 우리 대학은 5F라고 이제 잡고 시작을 했고요. 그 안에 교육혁신, 산학협력혁신, 기타혁신, 공공성, 사회적 가치 실현 등등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교육혁신 안에서도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비전 체계에도 학생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사회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교육부에서도 2022년도에도 마음건강 성과 확산 공유 대회 등을 진행하면서 대학생들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라는 요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학생들의 마음 건강까지 고민을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아직 젊은 교수이다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마음 건강이란 단어도 없었고 상담센터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교수가 되고 나니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신경 써야 한답니다. 도대체 마음 건강이 뭘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2022년도에 우리 사회 단면을 보면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최고 높은 국가, 특히 성인, 청소년의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 그래서 거의 10여 년 동안 현재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모습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마음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 정체에 대한 불확실성,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조차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19로 생긴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도 교수님들 다들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저도 교실에서 수업하면서 저희 학생들 얼굴 잘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벗은 모습 보면 저 친구가 그때 본 그 친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20대의 불안들이 사회가 변동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그 불안의 정도나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건강 지원을 좀 지원하자.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고 그 자기가 스스로 본 모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건강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이 상담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마음건강 관련된 정보를 학생들한테 보다 쉽고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마음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자. 그러다 보면 마음 건강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사실 저는 전공이 교육학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건강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이 생소할 테니 선생님들, 교수님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학생들 역시 마음 건강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이 고민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5가지 유형의 교수님들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이 약 103명 정도 계십니다. 딱 103분이십니다. 제가 이 수치를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한 100여 분 정도의 교수님들이 계신데 사실 여기 와서 한 분이 다 하나씩은 최소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전체 참여하신 교수님들의 총 부는 103명이 참여를 해서 겉으로 볼 때는 한 분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상담 역량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중에 저도 MBTI도 들어보고 갈등 관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듣고 있는데 듣고 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한 건 제가 그동안 학생들을 많이 몰랐다. 그리고 학생들이 저를 보고는 처음에 제 수업 들어와서는 저보고 교수님 되게 착하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한 학기 끝날 때는 교수님 너무 싫어요 이러고 나가거든요. 감정 교류가 잘 없습니다. MBTI 유형상 감정 교류가 없답니다. 제가. 학생들은 감정 교류가 굉장히 필요한 유형이었고요. 조금 더 내용을 들어보니 학생들 간의 팀별 과제도 이거 조금 더 내가 팀 구성을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었겠구나.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변화를 노력하고 있고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이 또 같이 발맞춰서 많이 노력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다른 대학도 비슷할 것 같고요. 오늘 발표의 주요 내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교수님들은 어떻게든 프로그램 듣고 수업하시고 워낙 다 뛰어나시니까 잘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앞에 이제 우리 대경대학교 조중현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학에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돼 있고 각종 검사들이 학생들이 피로도를 호소할 만큼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교육 만족도 조사, 수요도 조사, 신입생 실태 조사, 신입생 내호 검사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을 좀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특징에 맞춰서 조금 상담 프로그램이나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1차적인 과정이고요. 크게 4가지 군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성장군, 일반군, 주의집중군, 고위험군입니다. 첫 번째 자아성장군은 또래 상담자와 관련되어 있는 양성 프로그램들 3개를 포함하고 있고 그 외에 학생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임원들이 반대표, 또 과대표, 학생회, 총학생회 이런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끼리 모였을 때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센터 운영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60명 참여 만족도 몇 점 이거는 모든 대학이 추론해낼 수 있는 정량 지표일 겁니다. 이 지표가 없는 대학들은 없을 텐데 그럼 도대체 심리상담 프로그램들은 이거 외에는 다른 정량 지표를 보여줄 게 없을까? 저희 상담센터장님이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프로그램별로 사전 사후 검사 문항을 별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마다 사전 문항, 사후 문항이 별도로 제작돼서 프로그램별로 사전 사후 검사를 진행해서 처음에 진행할 때 프로그램 설계할 때 사전 문항은 이거, 사후 문항은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사후에 15점 혹은 20점 이상 향상될 수 있을 거야라는 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표 달성도를 따져볼 수 있게 여러 가지 이제 사전에 좀 조작들을 가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특별하게 수치 조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를 정량 지표를 좀 끄집어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아성장군은 사실 우리 학교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뛰어난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이 학생들이 문제가 있어서 또는 도움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반군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이 일반군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해피투게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요즘 학생들 관심 많은 MBTI, 스트롱, 한국형 애니어그램 등 6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494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만족도는 대략 50.64입니다. 이게 1학기까지만 진행한 결과값이고요. 사전 사후에 검사한 것은 25.21 정도 향상되었다라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MBTI 뭐냐라고 교실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사실 학생들이 모를 줄 알았는데 서로도 다들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뭔지 궁금해하고 교수님하고 저랑은 안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게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부터 이제 주의 집중군하고 고위험군인데요. 사실 여기부터가 심리 상담 프로그램들이 정말 필요한 경우입니다. 신입생 네오 성격 분석 결과에서 2022년도에 약 12.5%가 주의 집중군으로 분석이 됐고, 주의 집중군으로 분석이 된 학생들 중에 자긍심이 낮은 학생이 대략 44% 정도가 나왔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아 존중감이나 자긍심 등이 평균치 이하로 나온 경우이고, 저희가 3년 데이터를 계속 저희도 이제 3년, 5년 데이터를 계속 이제 누적하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매년 비율이 2020년 이후로 매년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의 집중군 학생들의 상당수가 학업 저성취자나 학사 경고를 받는 학생들로 나중에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있는 그런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는 이 주의 집중군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이냐가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도 하나입니다. 아래 보시면 주의 집중군에는 대인관계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불행감이 있는 학생도 있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학생과 같은 이제 하위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지표가 3년 동안에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성과값이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을 분석해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다, 주의 집중이 좀 필요하다라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이 주의 집중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의 자신감 동기 스위치온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1년 동안 36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몇 가지 학업 저성취자나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 학교가 얼마나 많이 했을까 이런 내용들을 처음엔 표를 만들었다가 조금 내용을 바꿨습니다.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심리상담센터 담당 상담사 선생님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동안 1년 동안 한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은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이러면서 좀 쫓아다녀 봤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이 나왔는데요. 성적 상상의 A라는 이 학생은 1학기의 성적이 0점이었습니다. 학사 경고이고요. 학점 취득을 0학점 취득했습니다. 아무런 과목을 안 들었습니다. 이 학생 사실은 그냥 두면 바로 자퇴나 휴학을 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는 것을 독려했고 사실은 조교 선생님도 학과에 계신 지도 교수님도 또 센터에 계신 상담 선생님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 학생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고 2학기가 됐을 때 성적이 1.61입니다. 사실 학사 경고를 겨우 면한 수준이지만 제가 봤을 땐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학업을 포기할 만한 학생을 우리가 어쨌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두 번째 사례는 1학기에 2.79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네, 2학기의 성적은 4.0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동기화가 잘 되어 있지 않던 학생이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기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사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했느냐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학교에 다닐 이야기거리들을 가져가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상담센터에서 하는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전체를 분석해 보니까 참여한 사람들 중에 50%도 성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 제가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절반도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실패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외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꽤 많은 편이어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프로그램, MBTI 중에서도 INFP를 위한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등등을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앞서 우리 학교의 전략 방향이
피팅, 포커스, 뭔가 수에 맞춰서 뭔가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들 참여 인원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주의집중군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6명에서 12명 정도 학생들이 맞춤형으로 참여를 했고 현재까지는 참여한 인원들 중에 중도 탈락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군입니다. 제일 위험하다 해서 고위험이죠. 사실 학업 중단은 둘째 치고요. 사실은 내부 성격 검사나 MMPI 다면적 인성 검사 등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살을 시도했던 학생들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입니다. 학업은 그렇다 치고 20대의 삶을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떤 도움과 지원이 급박한 아이들이 이 고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이태원 참사와 트라우마 관련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애니어그램 활용한 내면 아이 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학교에 이제 모래놀이 치료실이 있습니다. 학교에 모래놀이 치료를 전담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한 서너 분 정도 또 계셔서 학생들한테 모래놀이, 또 음악 치료, 트라우마 치료 등등의 치료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 이 프로그램들은 상당수가 개인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으로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개인으로 많이 운영을 했고 회기 자체도 10번 이상 상담이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두 명 정도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전체가 8명이 현재 재학 중입니다. 재학 중 학생 프로그램 참여 학생 8명이고 8명이 중도 탈락하지 않았다는 데에 저는 참 상담 선생님들이나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심리상담센터가 지난 1년 동안 취창업에서도 여러 가지 상담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데 한 센터에서 운영했던 상담 프로그램들 성과만 좀 정리를 해보면 학생 대상으로 해서 크게 8가지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했고 60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교수님들 대상으로 7개 정도의 프로그램, 또 100명 이상의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앞서 이제 학생의 사전 사후 검사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량 목표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연수 내용의 특징에 맞춰서 사전 사후 문항을 개발을 했고 해당 내용별로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률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한 120%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기관 인증 받을 때 오신 교수님들께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상당히 잘했다, 우수하다라고 해주실 정도로 프로그램별로 맞춤형 문항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한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의 의미 있는 성과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의집중군과 고위험군 학생의 중도 탈락이 없다라는 점하고 학교 구성원들 전반적으로 심리상담이나 마음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는 것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이 나아가게 되는 과제입니다. 사실 교원의 교수님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주의집중군과 고위험군의 학생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사실 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에 대한 상담은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 있는 전문 상담사들과 병행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도 전문 상담사 선생님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고 앞서 제가 잠깐 학업서 어성 취재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절반밖에 성공하지 못했다. 심리 마음 건강만 증진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상담 프로그램이 학습 지원 프로그램, 또 진로 지원 프로그램,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과 같이 다양한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들과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도 각 센터별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됩니다. 진로 프로그램, 취업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어떤 하나의 로드맵처럼 형성이 돼서 아이들이 교과를 이수하듯이 1학년 때 이런 거, 2학년 때 이런 거, 나는 이런 유형이니까 어떤 길로 가야지 이렇게 이제 로드맵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그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나 센터 간의 협업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 주신 그 정철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예, 사실 그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이런 그 마음 건강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발표 내용 중에 보면
그 자살률 우리 그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최상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의 집중군 유형 그리고 고위험군에서 중도 탈락률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말씀하실 때 이 마음 건강에 대한 인식이나 재인식이나 또는 이제 패러다임을 좀 전환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런 말이 있죠. 그 교육 성과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교육적인 어떤 조치들이 그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일은 아닌 거죠. 그 성과 측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데이터 기반으로 성과도 좀 측정도 하시고 또 사실은 그 학생들 관리란 것이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인여자대학교만의 특화된 방식으로 마음 건강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 실시하셨다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또 저희 모든 대학들이 좀 따라해야 되겠다. 벤치마킹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학생 진로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은 이렇게 발표 사례가 끝이 났고요.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전북과학대학의 유형선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